이하리 부동산 대책에는 일부 전문 용어들이 등장해서 자칫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청약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과연 뭔지 헷갈리시죠? 이것은 각 지역의 상대적인 크기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 조정지역 안에 투기과열지구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약 조정지역은 작년 11.3 대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인데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이 됩니다. 투기 세력이 아니라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아파트 청약이 되게끔 하는 거죠. 청약제도 손질과 관련해서는 박소정 기자의 리포트 참고해 보시죠. 최근에 문을 연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대거 몰렸습니다. 이런 과열 현상에는 그동안 완화된 청약 제도도 한몫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지금까지는 청약 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됐지만 이제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국민주택은 통장 납부 24차례를 넘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도 더 확대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가점제 비율을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00%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75%까지 늘립니다. 동시에 청약 가점제를 통한 재당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가점제로 다수의 주택을 당첨받는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세대에 속한 자는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을, 가점제에 따른 당첨을 배제하는 겁니다.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오피스텔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하고 물량 20%는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공적 임대주택을 1년에 17만 호씩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도 1년에 1만 호씩 새로 선보입니다. 서울 같은 일부 지역은 수요 억제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마련해서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앞으로 5년 동안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보실까요?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조정지역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처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재건축 지역에 투기 세력이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제도입니다. LTV, DTI 한도가 40%로 내려가서 대출을 조이고 그 밖에 19개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는 그야말로 규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또 투기 과열지구 중에 서울 일부와 세종시는 투기 지역으로도 중복 지정이 됐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돼서 부동산 투자 자체가 쉽지 않아집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이하린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했다면 그 개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는 20%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3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투기 지역에서 집을 매각할 경우 당장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현재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집에 대해 양도차익의 10에서 30%를 공제해 주었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다주택자는 배제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이 최근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가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투기 지역 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즉 한 사람당 한 건만 가능하도록 해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지난 6.19 대책에서 강화됐던 주택대출 규제인 LTV, DTI도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주택 유형이나 대출 금액 등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LTV, DTI가 40%로 적용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있는 세대가 또 다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LTV, DTI가 10%포인트 더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보유한 일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결국 투기 과열지구는 청약과 같은 주택시장 자체 규제, 그러니까 거래 조이기라고 한다면 투기지구는 세금을 늘리는, 즉 돈을 먹는 규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이 중복 지정된 서울 일부와 세종시는 이중 규제, 쌍끌이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죠. 실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충격파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거래는 끊겼고 매물조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는 김병용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대치동입니다. 상가마다 문이 굳게 닫힌 중개업소가 눈에 띕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등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방위 부동산 대책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매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도자나 매수자가 서로 관망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건이 나오면 매수자들은 쉽게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비수기인 여름 휴가까지 겹치면서 중개업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게 힘들기는 쳐요. 관리비용을 못 내는 분들이 많아요. 교통이 편리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아 실수요자가 몰렸던 서울 성동 지역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2달 사이 서울에서 집값이 4번째로 많이 올라 이번에 투기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조금 이제 주춤하겠죠. 좀 조용해지겠죠. 오늘부터 지금 전화 한 통화도 안 들어왔거든요. 대규모 개발 호재로 들썩였던 서울 용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직장인 수요가 많아 6.19 대책의 무풍지대였던 이곳이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강남권에 비해서는 용산이 그렇게 크게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이번에 고강도 대책이 나왔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은 좀 침체기에 접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작 전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부 대책의 상당수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병용입니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잇따른 규제 실패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라는 시장의 인식을 바꿔야만 대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 떠도는 풍부한 유동성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버블 초입이 나오고 있는데 저금리에 그동안 찍어낸 돈들은 다시 더 머니게임을 하자라고 해서 많이 풀린 유동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정치권 반응도 역시나 엇갈립니다. 여당은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다. 야당은 이미 실패한 노무현 정부 정책의 재탕이다. 정반대의 반응인데요. 이 소식은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 실수요자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당정이 마련한 이번 방안이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에 문재인 정권과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이번 대책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더불어민주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야3당은 일제히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야당은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시장적인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같은 그런 문제,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원인은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진단에 있다고 봅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만 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했던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